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경기고 시험지야.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니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제 풀어보는 기출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자기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근 학교 기출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기출문제 유형, 그러니까 경향을 파악하는 좋은 어떤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 1번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마이너스 2A 더하기 4B를 간단히 하면 자, 다항식의 연산 기본 문제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4B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A 즉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에다가 더하기 4B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12X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창은 상쇄가 되면서 결국 6x 플러스 10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1번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번. 2번 다항식 px를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일 때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 p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수식으로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px를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 즉 몫은 알 수가 없다. 근데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이다. 이때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p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은 여전히 알 수가 없고 그때 나머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머지는 상수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몫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px도 모르지만 이 몫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진 다항식을 0으로 만듦으로써 우변을 간단히 r로서 정리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나머지 정리의 기본 아이디어니까 x의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이 p2가 r이다. 그러면 p2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요 2차식 또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x가 2일 때. 그래서 다시 말해서 x-2라는 인수가 있는 2차식이란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p2가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2 곱하기 4가 돼서 얼마? 8. 그러므로 2번의 정답은 4번. 3번 다항식 px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될 때 p4의 값은 자 여기 다항식을 보게 되면 x세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즉 미정계수가 존재하게 되고 결국은 두 식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데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우측의 인수가 다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대입법보다는 계수비교법을 쓰는 게 좀 더 편하게 보인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13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ax 더하기 k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먼저 가볍게 상수항 먼저 비교를 해보면 좌변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니까 우변의 상수항도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는 k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식을 우변을 전개해 보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a 더하기 4x 마이너스 4가 돼서 좌변과 개수 비교, 즉 같은 차수에 있는 개수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13은 4a 더하기 1, 그 다음에 b는 4a 더하기 4가 돼서 a가 3이고 b가 16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p4이기 때문에 px를 물론 전개된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도 되겠지만 이 인수분해된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게 뭔가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x-2의 제곱 3x-1 그러므로 p4는 2의 제곱 곱하기 11이 되기 때문에 얼마? 44. 그러므로 3번의 정답은 4번. 4번 100만 1001분의 100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값은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지. 그치? 누가 봐도 숫자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숫자와 문자 사이의 관계, 즉 치환을 통해서 치환과 대입을 통해서 정리해달라는 말이 되겠고 분자에 1001의 세제곱이 있지만 분모를 1001로 정리하기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금 더 비슷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1000을 a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값은 100만이 1000의 제곱이기 때문에 a의 제곱 플러스 1000 더하기 1분의 a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지금 분자를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보겠다.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세제곱,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즉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면 a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우측에 있는 인수를 정리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즉 분모와 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남게 된다? a 플러스 2만 남게 된다. 원래 a가 1000이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1002. 그러므로 4번의 정답은 1번. 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1은 2분의 1이다. 상수 k의 값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을 정리해보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k, 두근의 곱이 2니까 아래에 있는 식을 써보면 알파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1.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할게. 그래서 분모를 전개해서 적어보면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그래서 위에서 적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대입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돼서 이 값이 얼마? 2분의 1이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k 더하기 4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 즉 계산하게 되면 k의 값이 얼마? 1. 그러므로 5번의 정답은 1번. 6번 등식 323 루트 323 더하기 34 루트 34 곱하기 323 루트 323 마이너스 34 루트 34를 계산했더니 17의 4제곱 곱하기 m이더라. 이때 자연수 m의 값은 자
숫자를 보게 되면 17의 4제곱이 있고 34가 있어. 34가 17의 2배, 즉 17 곱하기 2이기 때문에 324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323은 340에서 17을 뺀 거기 때문에 즉 17 곱하기 얼마다? 19이더라. 그래서 지금 위에 좌변을 보게 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결국 323의 세제곱 마이너스 34의 세제곱을 묻는 거고, 이는 17 곱하기 19의 세제곱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7의 세제곱을 앞으로 빼서 써보면 19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아직 그 우측에 있는 인수가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수분해 공식을 써보게 되면 17의 세제곱 19 마이너스 2 19의 제곱 플러스 19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니까 19 마이너스 2가 17이기 때문에 결국 17의 4제곱 곱하기 이 마지막 인수 계산을 해보면 19 곱하기 21 더하기 4이기 때문에 19 곱하기 21은 20의 제곱 빼기 1이니까 400 빼기 1 더하기 4, 즉 403. 즉 이 값이 바로 위에서 말한 m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6번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3번. 7번 세 다항식 fx, gx, h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h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자, 물론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식이 너무나도 복잡해 보이고 결국은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바는 h-2를 구해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2차식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 상태로 대입을 해도 상관없거든. 이 상태로 대입을 해도 문제풀이엔 상관이 없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값이 fx 더하기 gx랑 똑같네, 그지? 써보게 되면 fx 더하기 gx가 바로 뭐다?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hx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fx의 세제곱 더하기 g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fx 플러스 gx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fx의 제곱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gx의 제곱, 또 남아있는 거 즉 fx 플러스 gx니까 나눠주면 얼마? 1.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h-2인데 결국 h-2를 구하려면 f-2와 g-2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f-2를 그러니까 구해보면 2, 그 다음에 g-2는 얼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결국 h-2를 계산해 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즉 8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7번의 정답은 5번. 8번 다항식 x 8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은, 자, 다항식 px가 주어진 상황에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유형 문제들 중에 대표 문제들을 보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주고 이 둘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런 대표 유형 문제가 있지,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할 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 줄 안다는 가정하에 결국 우리가 직접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와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궁극적으로 rx를 구해보겠다. 그래서 먼저 x 8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먼저 구해보면, 자,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거고, x에다 마이너스 1, 즉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즉 b는 a 더하기 4가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b 대신에 a 플러스 4를 대입해서 좌변으로 넘기면 x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가 보다 x 플러스 1의 제곱 q1x가 되겠다. 그러면 a를 또 구해야 되니까 우선 x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누기 위해서 좌변을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묶어서 정리해보면 x의 8제곱 마이너스 1, 즉 합차로 인수분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x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누어 주게 되면 좌변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x 4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보다 x 플러스 1, q1x랑 어떻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얼마? 0. 즉 a가 얼마다? 마이너스 4이고, 아까 b가 a 플러스 4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 결국 원래 있던 다항식을 내가 px라고 해볼게. 그럼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다? 바로 마이너스 4x다. 또한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자, 원래 있던 식에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256 마이너스 16 더하기 4가 돼서 얼마? 244. 그럼 이때 이 둘의 곱, 즉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2차 이하가 되는데, 이 2차 이하를 원래 알고 있던 대표 유형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a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변형됨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바로 뭐다? rx다. 그럼 이때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참고로 이 a는 위 a랑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내가 c로 바꿔줄게. 그럼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p2를 이용을 해보면 p2는 244인데 대입을 해봤더니 9c 마이너스 8이더라. 그래서 9c가 252니까 c의 값은 얼마? 28.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x가 곧 뭐다? 28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r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은 28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9. 그러므로 8번의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표 유형 문제는 이렇게 이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원래 처음부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주고 이제 그 둘의 2차 곱하기 1차 즉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묻는 문제들이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주고 우리가 직접 구해서 풀라는 문제가 되겠고 이제 선행을 해본 학생들은 물론 미분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시험장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술형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이렇게 1학년 과정으로 푸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행도 물론 좋지만 꼭 현행, 즉 지금 하고 있는 1학년 과정으로 푸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서술형도 완벽 대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9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조건 가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은 x-2이고 나머지는 g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다. 조건 나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때 f0이 0이 아닐 때 f1의 값은 물론 이것도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인데 굉장히 식이 복잡하게 주어져 있지. 그래서 이제 가족권을 먼저 천천히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먼저 특이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뭐다? 양수다. 이거 꼭 까먹지 말고 보게 되면 자, x제곱 플러스 gx 나누는 다항식이고 나머지는 g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러면 둘 다 gx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이용해서 gx의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gx를 axn제곱, 즉 n차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n차 다항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때 x제곱 플러스 gx니까 gx의 차수가 x제곱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n이 2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즉 2차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gx 즉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가 뭐가 되고 n차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g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은 몇 차? 2n차가 되게 돼서 나머지의 차수가 더 크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는 다항식의 나눗셈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gx는 차수가 2차 이상일 수는 없다. 즉 1차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자, 이제 알았으니까 이 부분을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gx가 1차 이하니까 지금 이 나누는 다항식인 x제곱 플러스 gx는 2차가 되겠고 결국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1차 이하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4x 제곱이 있기 때문에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을 상쇄시켜야 돼서 결국 gx의 제곱은 4x의 제곱 더하기 머시기가 되겠구나. 즉 gx가 뭐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상수항은 알 수 없으므로 k라고 해볼게. 이러한 1차 다항식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를 통해서 가에 쓰여져 있는 걸 쭉 정리해보면 fx를 x제곱 플러스 gx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이고 나머지는 제곱에서 4x 제곱을 뺀 거니까 4kx 플러스 k 제곱이다. 이때 이 다항식 fx가 gx 즉 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gx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4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k의 제곱이
얼마여야 된다?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K가 0 또는 마이너스 12인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이때 F0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F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K제곱이 0이 아니다. 즉 K는 0도 아니고 2도 아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K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2인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fx를 써보게 되면 이제 fx를 구했지?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8x 더하기 k의 제곱 144.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f1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8 더하기 144. 그러면 96 더하기 9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값은 얼마? 105.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9번의 정답은 4번. 10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의 종이가 3장,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종이가 8장, 2와 루트 2를 두 변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종이가 7장, 이렇게 해서 총 18장의 종이를 빈틈없이 이어붙여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 중에 루트 2인 i가 있고 1, 2, 루트 2, 즉 무리수인 루트 2와 그 다음에 유리수이자 더 나아가서 정수인 1, 2가 있다. 그래서 주어진 종이들을 정리해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몇 장? 3장.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몇 장? 8장. 그 다음에 2 곱하기 루트 2는 7장. 이렇게 총 18장이 있는데 이 길이가 유리수인 부분, 그러니까 정수인 부분을 붙여서 무리수인 길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리수의 길이를 이어 붙여서 무리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을 여기 A, B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P 그리고 루트 2를 Q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Q의 제곱은 몇 장? 3장. 그 다음에 P의 제곱은 8장. 그 다음에 2는 2P니까 2PQ가 몇 장? 7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전체 넓이는 결국 8P의 제곱 플러스 14PQ 플러스 3Q의 제곱이 되고,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4P 더하기 2P 더하기 3Q 더하기 Q,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결국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4P 더하기 Q와 2P 더하기 3Q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의 2배씩이기 때문에 결국 둘의 합 6P 더하기 4Q의 몇 배? 2배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그럼 P가 1이었고 Q가 루트 2였으니까 대입을 해보게 되면 바로 12 더하기 8 루트 2, 즉 A가 12, B가 8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20이다. 그러므로 10번의 정답은 5번. 11번.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B와 C, D인 두 직각삼각형 A와 B가 모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AD-BC가 10일 때 AC 플러스 BD의 값은,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있다. 그럼 이때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 바로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되겠고, 이때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가 A와 B인데 이 반지름이 얼마래? 루트 5라고 하였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바로 피타고라스,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다? 2루트 5의 제곱, 즉 20이다. 근데 이거는 CD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도 얼마다? 20이다. 그럼 이때 AD-BC가 10일 때 AC 플러스 BD. 그럼 이거를 뭐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 기출문제에서 본 학생들은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AD-BC의 제곱 더하기 AC 플러스 BD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분 때문에 결국 EA, BCD는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바뀌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걸 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유도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처음이라면 이 문제를 바탕으로 다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사실 이런 기출문제도 미리 풀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다? 400이다. 근데 이때 AD 빼기 BC가 얼마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10의 제곱이라서 100이 되므로 AC 플러스 BD의 제곱은 얼마다? 300이다. 그러므로 제곱이 300이니까 AC 플러스 BD의 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를 씌운 10루트 3이 되겠구나. 그러므로 1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12번.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였다. 이때 n-8n의 값은, 그럼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왜? 접한다는 건 중근, 다시 말해서 해가 몇 개? 한 개란 이야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2a-m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n 이퀄 0이 되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2a-m의 제곱 4배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n, 그래서 쭉 전개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12a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n의 값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의 값에 관계없이? 바로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이 a에 관한 1차식이 항등식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a 앞의 개수가 0, 그리고 상수항도 0이 되어야겠구나. 그렇다면 이를 계산하면 m의 값은 얼마? 3이 되겠고, 그렇다면 4n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물론 n이 마이너스 4분의 9인 건 알고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이기 때문에 바로 n-8n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래서 3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더하기 18. 그러므로 n-8n의 값은 얼마? 21. 그러므로 12번의 정답은 5번.
1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아래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알파, BC의 길이가 베타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이 D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H, BC에 내린 수선의 발 I라 하자. 이때 AHD의 넓이와 DIC의 넓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와 같다. 이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지금 처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 다시 말해서 실근을 갖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리수근이 아니라 무리수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게 되면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6, 알파 베타는 3. 그래서 아래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3인 걸 알 수 있다. 이때 이제 이 정사각형을 통해서 이 삼각형들의 넓이를 알파벳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t라고 해보게 되면 AH의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IC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t의 길이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이 삼각형 AHD와 그 다음에 DIC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길이비를 나타내 보면 알파 빼기 t 대 t가 t 대 베타 마이너스 t, 즉 이렇게 안의 곱이 밖의 곱과 같기 때문에 t의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t, 베타 마이너스 t와도 다 같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t가 알파 베타가 되는데, 위에서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6t가 3이라서 t는 얼마?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럼 t의 값이 얼마라고? 2분의 1. 그럼 이때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64x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 이퀄 0이기 때문에 저 두 넓이를 정리해 봐야겠지. 그래서 64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퀄 0의 두 근이 바로 이 두 넓이다. 그러면 t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4분의 1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m과 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m과 n을 구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두 근의 합, 즉 4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바로 두 근의 합이니까 64분의 m과 같아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m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6이니까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64, 그렇다면 마이너스 80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즉 16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은 결국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분의 1. 이 값이 뭐랑 똑같다? 64분의 n과 똑같다. 그럼 n을 계산하게 되면 알파 베타가 3, 6, 그럼 날라가고 64분의 1이니까 n의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 더하기 n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79. 그러므로 13번의 정답은 1번. 14번 이차 함수 fx는 f2 이퀄 0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인데 지금 주어진 조건 즉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최대값이 f-1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는 이차 함수인 걸 알 수가 있으며 이때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1이다. 또한 x축과 만나는 즉 f2 equal 0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한 점의 x좌표가 얼마? 2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 -1이기 때문에 이 다른 한 해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먼저 기억을 보게 되면 f-4가 0인가요? 네. 그러므로 성립 너무 두껍다. 그 다음에 니은 f2랑 f2분의 1이랑 f-3분의 4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 그러면 대칭축 즉 x equal -1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크기 때문에 2와 2분의 1과 -3분의 4를 이 그래프에서 점 찍어 보게 되면 먼저 2는 위에 주어졌다시피 f2는 0이고 f2분의 1은 여기 지금 0보다 조금 오른쪽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3분의 4는 -1에서 가장 가까운 3분의 1만큼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 f-3분의 4가 제일 크고 f2분의 1, 그 다음에 f2 equal 0의 순이기 때문에 니은 또한 어떻다? 참이다. 디귿 f0을 k라 할 때 자 그럼 0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겠지? 그럼 0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y는 k란 이야기가 되겠고 이 y equal fx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이차 함수 y equal fx와 y equal kx y equal kx는 y가 k게 되려면 얼마? x가 1일 때 다시 말해서 1, k를 지나는 직선 0,0과 1, k를 지나는 이 직선이 바로 y equal kx가 되는데 누가 봐도 접하지 않죠. 그냥 이 2차 함수와 두 점에서 이쪽에서도 하나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러므로 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귿은 거짓.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4번의 정답은 3번. 15번 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y는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k의 그래프는 모두 x축과 만난다. 즉 실근이 존재한다. 이때 각각의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들이 전부 다를 때 가능한 정수 k의 개수는 자 모두 x축과 만난다는 건 이 이차 함수 이퀄 0의 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판별식을 먼저 써봐야겠지. 그래서 2차 함수 두 개니까 판별식 두 개를 써보면 지금 1차항의 개수들이 모두 2의 배수, 그러니까 물론 2루트 2는 2의 배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4분의 d1 첫 번째 판별식은 4-k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과 만난다고 했지 두 점에서 만난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접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등호를 붙여줘야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4분의 d2는 2 플러스 k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를 정리해보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때 이 x축과의 교점들이 전부 다르다. 즉 이 두 이차 함수는 x축 위에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공통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보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가 0이고 또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알파 마이너스 k도 0이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럼 계산을 위해서 이 두 식을 더해보면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2x 이퀄 알파 이퀄 0이 되면서 결국은 알파의 값이 얼마? 0 또는 2 플러스 루트 2. 만약에 이 두 이차함수의 공통근이 존재한다면 그 공통근은 0 또는 2 플러스 루트 2이다. 근데 우리는 공통근이 존재하면 안 되지. 자, 그때 k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근데 이 2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할 거라서 조금 이쁘게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게 되고 알파가 0일 때 k는 0이고 또 2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2니까 2. 즉 k가 0 또는 2일 때 공통근을 갖게 되니까 공통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k는 결국 0과 2이면 안 된다. 근데 이때 원래 주어진 k가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고 이를 만족하는 정수 k 개수가 총 몇 개? 7개인데 이 중에 0과 2는 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수 k는 몇 개다? 5개다. 그러므로 1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16번 그림과 같이 점 A, B를 지나고 꼭지점이 점 B, 0, 마이너스 B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점 A에서 만난다. 이때 단 A, B는 양수이고 O는 원점이다. B가 2이고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gx의 두근의 차가 9일 때 방정식 fx equal 0의 두근의 곱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그래프상에 나타내보면 B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A의 좌표는 A, 2, B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가 된다. 또한 fx equal gx의 두근의 차가 9, 즉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인 이 A의 x좌표와 또 다른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얼마다? 9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또 하나의 교점의 x좌표는 얼마가 돼? A-9가 되겠다. 그러면 fx equal gx를 연립하기 위해서 먼저 fx, gx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fx는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모르지만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다. 이때 어딜 지나? 점 A, 즉 A, 2를 지나니까 A, 2를 대입해보면 P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돼서 PA의 제곱이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GX는 원점과 A를 지나니까 A분의 2X. 그럼 이 두 함수, 다시 말해서 fx 이퀄 gx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A랑 또 다른 한 해가 A-9이기 때문에 둘을 연립해보면 p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2x 마이너스 2 이퀄 0의 해가 뭐라고? a와 a-9.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 즉 a랑 a-9의 곱이 마이너스 p분의 2와 같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식에서 pa제곱이 4, 다시 말해서 p가 a제곱분의 4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a의 제곱이 되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3 a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0, 즉 a는 0 또는 6인데
원래 조건에서 a, b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a의 값은 얼마다? 6이다. 그럼 a가 6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p의 값은 얼마? 9분의 1. 그러므로 fx는 9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x 이퀄 0의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8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6번의 정답은 1번. 17번 이차함수 fx,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fa는 b, fb는 a를 만족시킬 때 함수 y는 x-a, x-b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써보면 fa, 즉 a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가 b이고 마찬가지로 fp는 b의 제곱 플러스 5b 플러스 2는 a이더라.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빼보면 좌변은 a-b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남게 되고 우변은 b-a,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a가 b보다 작다. 즉 a와 b는 똑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a-b로 나누어줘도 되겠지? 그럼 나누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위의 식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fa는 b,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고 또한 fb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다. 그렇다면 fx 플러스 x 플러스 6 이퀄 0의 두근이 바로 뭐다? a와 b다. 왜? 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아래 2차식에다가 a, b를 넣으면 위에 그 주어진 조건과 같게 되기 때문에 이 fx 플러스 x 플러스 6 이퀄 0의 두근이 바로 a, b인 걸 알 수 있다. 그럼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바로 해가 a랑 b, 즉 x-a와 x-b가 되고 우리한테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2차식을 변형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y 콜 x-a, x-b의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17번의 정답은 2번. 18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 할 때 다음 함수값들의 합은 자, 이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차수가 홀수인 항은 없이 4차식이기 때문에 보기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근데 상수항을 보니까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는데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2의 합이 2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와 같게 돼서 결국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퀄 0이 되고 결국 x제곱의 값이 뭐다? a 플러스 3 또는 a 마이너스 2다. 이때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 x제곱이 양수이면 x가 해가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0이면 해가 1개, 음수이면 해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이 둘 다 양수일 때, 즉 a가 2보다 클 때는 x제곱 이퀄 a 플러스 3의 해도 2개, a 마이너스 2의 해도 2개이기 때문에 총 해가 4개, 즉 fa가 얼마다? 4이다.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양수와 0이기 때문에 fa는 얼마?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럼 음수일 땐 시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시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0과 음수, 즉 시근의 개수 몇 개? 1개.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되면 x제곱이 둘 다 음수이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더라. 시근이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fa의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값들을 정리해 보면, 자,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 0, 마이너스 3일 때는 1, 마이너스 1일 때는 2, 그 다음에 2일 때는 3, 4하고 6일 때는 둘 다 4니까 4 더하기 4.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18번의 정답은 5번. 19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k, xy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얼핏 보면 xy 대칭형 문제로 봤는데 아래식은 대칭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차와 2차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으로 보고 처음에 주어진 1차식을 변형해서 아래식에 대입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k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해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게 되고, 이 2차식의 해가 한 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므로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물론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해보면 합차이기 때문에 k 플러스 4가 0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얼마다?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러므로 이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 19번의 정답은 3번. 20번.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퀄 0의 한 허근을 알파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니까 실근 하나가 주어져 있겠지. 그러므로 주어진 3차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려면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숫자들을 적당히 대입을 해보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x 플러스 1,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저 한 허근은 이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의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은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의 2배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번의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객관식이 끝났네. 그래서 이제 21번부터는 서술형 문제가 되겠다. 서술형 1번 등식 k 플러스 yx, k 플러스 xy 마이너스 3k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 이퀄 0.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즉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k 더하기 2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 이퀄 0이 되고, 이 k에 대한 1차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k 앞에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어야 하므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는 3, xy는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바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즉 다시 말해서 곱셈 공식 변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 공식을 써놓고 대입을 해보게 되면 3의 세제곱 즉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즉 45니까 계산하면 얼마? 72. 그러므로 21번의 정답은 72. 22번 서술형 2번 문제네. 그래서 두 복소수 알파는 4-2i, 베타는 -2 플러스 i에 대하여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는 a, 알파 베타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는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로서 알파 베타를 그냥 직접 대입해서 a, b를 구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알파가 베타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서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뭐다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이제 나는 마지막에 있는 결과, 즉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물어봐서 혹시 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물어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a 플러스 b를 적어보게 되면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더하기 알파 베타바 알파바 베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알파에다 알파바 베타바, 베타에다가 알파바 베타바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E-i와 E 플러스 i 서로 켤레니까 계산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5이다. 마찬가지로 a-b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 마이너스 알파바 베타 마이너스 알파바 베타가 돼서 알파랑 묶여있는 게 잘못 썼네. 알파 베타바 알파랑 묶여있는 게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베타랑 묶여있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라서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란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 바. 즉, 6 마이너스 3i, 그리고 켤레인 6 플러스 3i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다? 45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둘의 곱이므로 22번의 정답은 얼마? 225. 지금 이 문제 처음에도 말했지만 직접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특이하게도 이제 그 베타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것과 같아서 한 문자, 즉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풀어도 된다. 근데 이제 나는 보니까 마지막 물어보는 그 식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모두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구한 거고, 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어떻게 계산해도 쉬운 문제였다. 23번 서술형 3번 문항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일 때 f 알파 제곱은 6알파, f 베타 제곱은 6베타를 만족시킨다. 이때 두 상수 pq를 두근으로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p랑 q니까 결국 우리는 fx를 구해야겠는데 f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무엇이냐?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두근. 근데 보니까 당연히 이 2차 방정식 많이 본 식이기도 하고 허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를 직접 구해서 이 아래 조건에 대입하기보다는 이 아래 주어진 조건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적어보면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또한 1, 그 다음에 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어서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베타 제곱도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러면 이 밑줄 친 조건에다가 방금 구한 것들을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f 알파 마이너스 1이 6알파, f 베타 마이너스 1은 6베타를 만족한다. 그럼 다시 말해 fx 마이너스 1 이퀄 6x의 두근이 뭐다? 바로 알파랑 베타다. 왜? 위의 모양이 그러하니까 이 아래식에다가 알파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 근데 우리는 해가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제일 처음 주어진 식. 그러면 다시 말해서 fx-1 마이너스 6x 이퀄 0의 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실수배인데 지금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도 1이기 때문에 곧 얘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그러므로 fx 마이너스 1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인데 우리는 f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fx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위에 이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어떤 숫자나 문자를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서 전개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P가 7이고 Q도 7이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방정식이 바로 이 PQ를 두근으로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결국 구하고자 하는 23번의 정답은 x-7의 제곱, 다시 말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바로 23번의 정답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23번의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이퀄 0. 24번 서술형 4번 문항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다. 이 입체 도형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A인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뚫었다. 남아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384 플러스 24파이일 때 두 유리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정육면체 도형에서 구멍을 뚫은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건널비를 예를 들어서 S라고 표현을 해보면 맨 처음에 정육면체의 건널비, 즉 A제곱이 6면으로 돼 있으니까 바로 6A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에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뚫게 되면서 바로 이 부분, 즉 윗면과 아랫면에 이만큼의 넓이가 빠져나갔다. 즉 파이 b제곱이 2배만큼 빠져나갔으니까 파이 b제곱의 2배만큼 윗면과 밑면에서 빠져나갔는데 구멍을 뚫다 보니까 뚫어서 생긴 부분, 즉 이 원기둥의 옆면만큼의 넓이가 더 추가로 생기게 되었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원기둥을 전개해서 그 넓이를 구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럼 가로 길이가 이 원의 둘레, 다시 말해서 2파이 b고 높이가 얼마? a. 그럼 이 식을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6a의 제곱 마이너스 2파이 b 가로 b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 값이 곧 뭐다? 384 더하기 24파이랑 어떻다? 같다. 이때 지금 두 유리수 AB라는 조건이 왜 주어졌냐면 여기 지금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 즉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끼리 같고 무리수 부분은 무리수끼리 같다. 즉 실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6A의 제곱이 384고 그 다음에 이 파이가 있는 부분은 이 파이가 있는 부분, 즉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다. 그러므로 a제곱이 64니까 a의 값이 8이 되고 그럼 여기에 넣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b 빼기 8이 12와 같기 때문에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b-2 b-6 이퀄 0이 돼서 b가 2 또는 6이다. 근데 이때 지금 또한 마지막 조건에서 a가 어떻다? 2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 6이 될 수 없고 2다. 참고로 a가 2b보다 당연히 큰 게 지금 이 원, 즉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이 2b인데 이 a가 2b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의 구멍이 뚫리지가 않겠지. 그래서 사실 a가 2b보다 크다는 조건은 매우 당연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4번은 A와 B를 따로따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24번의 정답은 A는 8, B는 2. 이렇게 24번 마지막 문제까지 풀이가 끝이 났고 이를 통해서 이제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경기고 시험 문제를 다 풀어봤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각자가 어떻게 이제 이 난이도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많이 풀어본 강남권 기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본 내 기준에서는 매우 좀 어렵지는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중하 난이도의 시험지였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뭐 잘 본 학생들,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이랬던 학생들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너무 기죽어 있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어떤 시험 대비 기간 동안 이 경기고 기출 또는 내가 올리는 다른 기출문제 영상 또는 기출문제들을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기출문제 영상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들 화이팅 하자. 그러면 나는 다음 기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 안녕.